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 메가랜드 6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 1번 대한민국 소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 보유 신고 6월 이내에 해야 되죠. 60일 X입니다. 6월 이내에 해야 되고 6월 이내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모두 신고 간청만 부과합니다. 오직 신고 간청만 부과합니다. 토지 취득 신고, 교환 계약이나 승여 계약 60일 안에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이외의 원인 6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등으로 취득을 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인데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나 허가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다시 60일 이내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할 필요 없고, 마찬가지 허가도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 한 번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을 필요 없고, 반대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먼저 허가받았다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이라도 또 허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3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인데요. 기억, 갑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A를 신고하였고 신고관청은 A에 대해서 2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2천만원의 20% 하면은 얼마입니까? 400만원이네요. 400만원 보상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B를 신고하였고 신고관청은 B에 대해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억의 20%면 2천만원인데 한도액이 1천만원이죠? 한도액이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400만원, 니은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한도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1천만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은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50만원입니다. 디귿은 50만원. 그 다음에 리얼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이다. 그러면 1000만원, 400만원, 50만원 합하면 1450만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고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네요. 자, 문중, 종중 묘지를 설치한 자는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사전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허가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족묘지, 종중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그리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묘지, 개인자연장지, 매장신고는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가족자연장지, 문중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개장, 화장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2번 평장, 암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개인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고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5번 남편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34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유농지 분할, 합병, 상속, 그 다음에 시효취득 이런 경우는 농지취득자의증명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 농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말 체험용 농을 하려는 자는 주말 체험용 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취득자의증명 받을 수 있다. 예, 주말 체험용 농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주말 체험하려면 주말 체험용 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주말 체험이 아닌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정지상권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민법 366조 뿐만 아니라 관서법상 법정지상권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신축한 경우입니다. 민법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네요. 공기업에 근무한 A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갑에게 매수자금을 지원하면서 계약맹신탁 약정을 하였다. 이에 친구 갑은 2022년 8월 8일 개업공개사 을의 병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여 2022년 9월 9일 갑 자신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명신탁이네요. 명신탁. A가 신탁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수탁자는 갑이고 갑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누구한테 샀습니까? 병한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A 신탁자와 갑 수탁자 간의 명신탁 약정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병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악이면 무효고요. 만약 제3자 정이 있다면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네요. A와 갑 사이의 명신탁 약정은 탈세 목적이 아니면 유효하다 했는데 탈세 목적이 아닌 경우에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매도인 병이 갑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A와 갑의 명신탁 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A가 소유자가 아니라 수탁자 갑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2번 틀렸고 3번 매도인 병이 갑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와 갑의 명신탁 약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4번 명신탁자 A는 수탁자 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지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죠. 5번 명수탁자 갑이 X토지를 제3자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의 명의에 적극 가담하면 물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실명법이 최근 5년간 4문제 공인중개사법에 출제됐습니다.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됐죠.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인데요.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요. 니은에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왜? 대항력은 다음날 생기니까 저당권, 건저당권은 당일날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최우선 면제는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틀린 것인데 임대조건은 보증금 1억, 월차임 200만원이네요. 그러면 계약기간 1년, 권리금 5천만원이고요. 환산보증금은 1억 더하기 20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보증금은 3억이네요. 자, 중개보수 2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임차인에게 3억이면 상구 27, 최대 270만원 맞네요. 0.9%니까. 자, 그 다음에 권리금 5천만원에 대한 알선료를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고요. 3번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권리금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년 6개월입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다. 개업공개사는 임대차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고요.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오직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 및 명령 신청할 때는 금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금인받으면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동의 받아서 하면 X죠? 동의 없이입니다.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세입자가 주인 동의 안 받고 다시 세를 놓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가는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주택은 2개의 차임액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주인한테 제가 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 받겠습니다. 건물주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4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행사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X입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고 낮은 금액입니다. 낮은 금액.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에는 둔다. 시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경매에 대한 데 위험성이 가장 큰 거 되는데 1번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그래서 1번은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무조건 소멸되니까 위험하지 않고요. 2번 등기부에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건저당권에 앞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으나 그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 변제한 경우, 이거 위험하네요. 선순위 저당권을 대신해서 변제해버리면 순위가 임차권이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인수해야 되니까 위험합니다. 대신 변제를 해버리면 선순위
건저당권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분석할 때는 선순위 건저당권이 금액이 적으면 채권 최고 금액이 적으면 대신 갚아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이고 최선순위 건저당권자가 임차권이 만약 1억이면 1억을 떼이게 생겼으면 차라리 1,000만 원 갚아버리고 인수되도록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위험하고요.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은 경매 신청한 최선순위 저당권자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 임차인이 다수 있으나 모두 배당 요구를 했다. 확정일자도 다 받았고 배당 요구했다면 배당받겠죠. 최선순위면. 그래서 위험하지 않고요. 4번 등기부에 경매를 신청한 최선순위 저당권에 앞서 전세권자가 있으나 배당 요구했다.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고요. 자, 가압류, 압류, 저당권, 건당권, 담보가 등기는 무조건 말소되고요.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규직권, 법정지상권입니다. 물론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이것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합니다. 그리고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X로 출제됐습니다.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 직무교육 다 사전교육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 대리인은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를 대리할 수 없다 했는데 포기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뭐 없다고 했어요? 소송 대리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안 되고요.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암기 프린터 34번에 보면 할 수 있는 거 나와 있는데요. 매수 신청 보정 제공, 입찰표 작성, 차순위 매수 신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공유자,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경매는 1등 1명 뽑는 건데 2명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등을 받아먹으면 안 되겠죠. 5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고요. 소속공개사 대리 출석할 수 없고요. 임원도 안 되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안 되고 보조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로지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가 받아야 되지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메가랜드 제6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